이리농구 TV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 기자입니다. 저는 동구대학의 원성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KBL 녹화를 마무리하고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WKBL로 네. 찾아왔습니다. 또 그 이류농구를 네. 좋아하는 자매품님들 중에서도 네. 남자 농구를 안 보고 여자 농구만 보는 팬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럴 수 인사 있죠. 인사 한번 오지게 박으세요. 예. 오지게 말까요? 네. 와, 또 자기 무대라고 네. 또 표현이 아주 세지네요. 빨리 KBL 할 때는 엄청 네. 몸살이다니.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 네. 그리고 지켜보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네. 네, 저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직장 선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원상현 기자만큼 여자농구 현장을 많이 간 기자는 또 아니기도 했고, 또 원상현 기자는 방송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자농구 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듣보죠, 듣보. 듣보예요. 네. 맞아요. 듣보예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늘은 뭐 원상현 기자만 믿고 네. 그냥 뭐 저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백이종군. 네. 그래서 흰 옷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안 해왔다는 뜻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베이징에서 고생 중인 류동현 기자님을 음. 마음속으로 기리면서 기린다고요? 네. 뭐 안 좋은 네. 일이셨나요? 네. 기자님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자, 충성. 네, 충성. 네. 네, 좋습니다. 이르는 거 자랑하는 댓글 운동 정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죠? 네, 아니 네. 근데 저희가 본격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뭘 다룰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썸네일로 다 보셨잖아요. 썸네일로? 네, 다 보셨어요, 팬분들. 아, 그렇군요. 저희 여전한구 팬분들 다 척하면 척입니다. 아, 네.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니 난 또 네.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나 싶어서 오늘 네. 여자농구 네. 월드컵 최종 예선 리뷰 특집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사이 크고 작은 리그에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주도 휴식이고 다다음 주도 휴식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다음 주에 조금씩 몰아서 구단별 소식들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댓글이 네. 일단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가네. 박수 쳐. 네. 댓글 몇 개 달린지 아세요? 몇 개 달렸습니다. 120 몇 개가 달렸어요. 120 몇 개요? 네. 오. 제가 맨날 저희 팬분들한테 네. 여자농구 팬분들한테 아, 그래요? 맨날 진짜 하소연 하거든요. 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이러면서 제가 근데 결국은 100개를 넘게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네, 못 팬분들 지금 못 네, 믿는 제가 거야. 지난 네. 못 봐가지고. 네. 확인해 근데 보세요. 120 몇 개면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남자 농구도 120 안 개는 안 달려요. 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굉장한 이슈가 있었거나, 맞습니다. 혹은 이제 댓글에 대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거나, 맞습니다. 네, 거의 네.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니면 또 다를 수 있죠. 네, 저랑 윤호 기자님 너무 잘했거나. 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댓글 보세요. 130개 네, 넘었는데요? 130개입니다. 아, 이게 대표팀 때문인가요? 네. 대표팀에도 있고 네. 저희가 네. 약간 저희가 우상향 우상향. 계속 우상향. 댓글이 이제 네. 아, 진짜 많네요 댓글. 보통 80개 90개 됩니다 저희가.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이게 보고 배우셔도 돼요. 네, 쉽지 네.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댓글 우선 제가 가볼까요? 그러면? 네. 네. 사실 정말 좋은 댓글들이 진짜 많았는데 음. 국가대표 리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몇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리동욱 기자님이 좀 추려주시는데 네. 제가 추리려고 하니까 또 약간 그렇더라고요. 좀 조심스럽죠, 사실은. 네. 신재현 선수는 얼짱 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외모로 주목받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리그에서 상당히 저평가받는 대표적인 선수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분은 이동원 기자님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거 이동욱 기자님께 여쭤보시는 거죠. 농담입니다. 아, 맞아요. 네. 뭐 5라운드 득점 1위, 어시스트 2위, 3점 2위라는 MVP에도 불구하고 기자단 투표에서 달랑 3표만 받는다든지 국가대표도 이번에 탈락을 했었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먼저 가볍게 의견을 던지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실 이제 신지현 선수 소속된 하나 원큐가 네. 어쨌든 하위권 네.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팀에서 뛸 때는 에이스급의 어떤 활약을 펼쳐도 이게 팀 성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같이 약간 저평가받는 부분이 사실 다 어떤 팀의 어떤 선수든 네. 사실 다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신지현 선수도 저는 약간의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어서영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만국- 어떤 리그에 가도 NBA도 그렇습니다. 그 데빈 부커, 뭐 음. 트레이 영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런 선수들 평균 기록이 25득점에 막 어시스트 10점 0개 막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했는데 이 선수들 한창 지금은 달라요. 근데 이 선수들 한창 할 때 국가대표는커녕 올스타에도 못 뽑히고요. 맞아요. 막 별 기록 다 세웠죠.
세계 뭐 NBA 최초 25점 넘는데 올스타 투표 탈락 뭐 이런 기록도 많이 세우고 이거는 숙명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팀의 에이스가 받는 숙명이에요. 그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선수가 신지현 선수가 지금 우리은행이나 KB에 있다면 이 정도의 볼륨을 못 가져갔죠. 그렇죠. 득점이 평균 득점이나 어시스트 네, 기록에서 이 정도의 네. 볼륨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숙명이고 음. 대신에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 댓글이 좋은 댓글이라 생각한 거는 얼짱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외모로 주목받은 것 때문에 농구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수. 그것도 있다. 네, 이 선수는 정말 농구에 대해 진심이고 정말 보기 드문 이제 선수죠. 그 큰 부상을 2번이나 겪어낸 고서 베스트 5에 오르고 이 정도의 기량이 오른 선수기 때문에 농구에 대한 태도가 정말 좋은 선수고 농구를 잘합니다. 올 시즌 농구를 정말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 형이나 데빈 부커는 항상 몇 년째 막 소년 가장 이런 소리 듣다가 결국은 지금 플레이오프 뭐 파이널까지 팀을 이끌면서 스스로 증명을 했고 국가대표가 올스타에 다 뽑혔습니다. 최고급의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죠. 딱 신지현 선수가 이런 케이스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향후 몇 년간은 어차피 신지현 선수 하나원큐는 신지현 선수의 팀이거든요. 딱 본인이 더 멋있게 증명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죠. 증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댓글로 언급해 주신 게 이제 MVP급 혹은 베스트 5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사실 MVP나 베스트 5급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는 팀이 위닝 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사실 만국 공통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뭐 굳이 NBA까지 가더라도 네. 뭐 올 NBA 팀조차도 팀 성적이 안 되면 못 받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더 위닝 팀. 그러니까 이게 신지현 선수만의 탓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원큐의 네. 팀의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이제 어떤 선수들의 어떤 역량 문제를 같이 당연히 다 따라오고 신지현 선수 때문에 하나원큐가 위닝 팀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원큐가 위닝 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신지현 선수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당연히 이제 따라붙을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객관성과 공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프로스포츠에서 평가에서 되게 당연한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건 정말 되게 뻔한 얘기인데 선수 본인이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김으로써.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현 선수가 더 이제 지금도 정말 뛰어난 선수지만 더 좋은 활약을 통해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두면은 그 문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네. 곧바로 엄청난 어떤 좋은 평가를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좀 응원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지구님께서 KBL, 네. WKBL 자주 보고 방송도 자주 보는데 유독 WKBL 선수들한테 칭찬이 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작 1라운드 정도 잘한 선수한테 누가 보면 1, 2년 꾸준히 잘했던 선수처럼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요새 칭찬하는 선수들 커리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반짝 그런 선수들인데 뭐 김지영, 이주현 선수 기록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지나치게 칭찬은 보기 안 좋습니다. 경기장 가서 보면 열이 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르농구는 주간 방송입니다. 그렇죠. 위클리 방송. 네. 주간 방송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댓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 동안 반짝한 선수를 재조명하는 네, 그런 게 저는 주간 방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네. 잘한 대로. 네. 그런 선수를 조명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리고 여자농구 팬이시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통상 기록이 몇 점이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영희 코치님이 한국 농구의 전설이죠. 임영희 코치님은 데뷔하고 한 10년 동안 두 자릿수 평균 득점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터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주간 반짝거리는 선수들 계속해서 조명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조명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반짝이 아니고 형광등, 뭐 백열등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또 그런 칭찬을 받고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그쵸. 어떤 그게 성장을 하는 그럴 원동력이 됐으면 때 좋겠어요. 가장 네. 기자로서 좀 뿌듯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로서 갑자기 이 선수가 나를 알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기장에서 지나가다가 그 턴으로 스툭 만나는데 기자님 너무 감사했어요. 약간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네. 때 기자로서도 좀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네.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나중에 선수분들 혹시 뭐 그런 분들 있으면은 이벤트에서 너무 네. 드러났다 의도가. 이류농구에 와가지고 네. 이류농구에 와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은 네. 저희가 고정 바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댓글까지 요구하는 네. 원성현 기자입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이준호님이 공격자 반칙과 트래블링 규정이 WKBL과 FIBA가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실책이 20개나 쏟아졌는데 WKBL은 정작 FIBA룰로 한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서 참 답답하네요. 언제쯤 바뀔까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조사를 하셨다고. 네, 이번에 외치동 연생 보신 분들은 다 음, 맞습니다.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거 트래블링이 저렇게 많이 나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다 보셨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네. 영상을 더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WKBL 휴식기 동안 있었던 대표팀 경기에 네.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팀이 이제 최종 예선 일정을 1승 2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컵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16회 연속 진출.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죠. 맞습니다. 정말 장합니다. 네, 정말 장합니다. 정말 타지에서 진짜 새벽 시간에 농구하면서 이거 너무 어이없는 드립이었나요? 새벽에 농구를 했어요. 새벽 농구하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네네네. 좀 이게 평가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하든 뭐 진출을 하든 못하든 진출을 못해도 박수를 받는 경기가 있고 진출을 해도 비난을 받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박수를 받을 수 보내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먼저 첫 경기였는데요. 세르비아랑 했었는데 62대 60으로 졌어요. 그쵸. 근데 사실 세르비아라는 팀이 지난해 유로바스켓 챔피언입니다. 그쵸. 엄청 강한 팀이죠. 네, 강하고 피바 랭킹도 이제 10위를 했을 정도로 전통이 강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르비아의 홈이었어요. 경기가 열린 곳이. 네. 그렇죠. 베오그라드 세르비아의 수도였는데 정말 이제 홈 팬들의 그런 열기도 있었고 약간의 뭐 사심을 담아서 홈콜도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 차 정말 분전을 했다. 네. 욕심 같아서는 정말 경기 끝날 때까지 1분 전까지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 여자농구 대표팀의 원투펀치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KB에 소속된 이 두 선수 이제 네. 박지수, 강희슬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좀 동반부진하면서 좀 네. 사실 좀 힘든 경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지수 네. 선수가 야투를 10개 던져 2개밖에 못 넣었고요. 강희 선수가 10개를 던져서 1개를 넣었습니다. 네. 거의 둘이 합쳐 10%대네요. 네. 네. 정말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네. 저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에 농구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네. 그 제가 이제 송대범 국장이죠. 농구대학 네. 우리 총장 네. 대장님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저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여자농구팀의 명언은 강희슬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몇 경기 계속 보면 국제대회 보면은 강희슬이 터지면 이기고 강희슬이 안 터지면 집니다. 박지수가 몇 점을 넣든 김남희 몇 점을 넣든 네 강희슬한테 달려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왜냐면은 강희슬한테 사실 모든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한국농구 국가대표팀에서 슈터가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다. 네, 그렇죠. 슛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요. 사이즈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번 시리즈가 딱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네. 네. 근데 세르비아를 상대로 어느 정도 분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르비아가 굉장히 정말 유럽인데 뭔가 유럽 같지 않은 농구를 합니다. 이 선수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프레스도 붙고요. 그리고 막 굉장히 골 밑에서 기술적인 트랩 디펜스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WKB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상성이 좀 맞아요. 우리랑 상성입니다. 네. 네. 이거 우리랑 비슷한데? 그렇죠. 네, 약간 네. 비슷하니까. 네.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익숙한 거죠. 예, 익숙한 익숙해요. 상대. 네. 네. 그러니까 저번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상성이 좀 맞다 보니까 비슷한 경기를 치르지 않았나. 근데 굉장히 접전이었습니다. 주요 기록을 보시면 리드 체인지가 10번. 서로 리드 체인지를 10번이나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완전 그냥 시속 게임이죠. 뭐. 네, 시즌 일상 게임을 승부.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딱 준비했던 대로 3점 슛 성공률 50%, 3점 슛 위주로 준비를 했고 속공 득점이 19점, 우리가 19점, 상대가 8점. 속공 득점, 트랜지션을 밀고 나가가지고 뭐 준비했던 대로 잘 싸운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돋보였던 부분이 세르비아의 1옵션이 가드 이본 앤더슨이라는 흑인 선수입니다. 그쵸. 네, 미국에서 기아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야투율 36%를 굉장히 잘 막았어요. 음. 효과적으로. 윤예빈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는데 박혜진 선수도 막 막고 뭐 여러 가지로 막았는데 돌아가면서 잘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아쉬웠던 거는 뭐 농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강희슬 박지수 선수가 부진했던 게 가장 아쉬웠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말씀드리면 벤치의 디테일도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다. 네. 네. 왜냐면은 뭐 정성민 감독님 저도 친하고 무섭고 저보다 키 너무 커가지고 무섭고 하지만 그래도 좀 디테일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근데 뭐 정성민 감독님이나 최윤아 코치님도 감독이나 코치로서는 이제 경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같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료 1분 전에 마지막 1분 전에 공격이랑 수비가 정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벤치에서 좀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었던 게 62대 63으로 1점 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26초 전에 마지막 공격에서 우리가 공격을 슛을 던지지도 못하고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립니다. 여기서 정말 딱 준비해온 정말 필살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게 한두 개 정도 있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각 쿼터의 마지막 1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인바운드 패스 사이드라인이나 베이스라인에서 시작되는 인바운드 패스 상황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네네.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코치의 어떤 패턴 플레이 네. 이제 뭐 ATO라고 이제 애프터 타임아웃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영향을 많이 맞습니다. 끼쳐요. 네. 예, 그러니까 접전 상황에서 어떤 그 포지션을 공격이든 수비든 성공으로 이끄는 게 사실 감독의 전부라고 보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 전부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사실은 승리하는 팀과 패배하는 팀이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서영 기자의 말은 거기서의 어떤 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또 다른 무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어떤 대처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수비에서 저는 솔직히 공격보다 수비가 더 아쉬웠어요. 24초가 남았어요. 23초 7초가 남은 상황에서 여기서 무조건 파울을 해야 돼요. 1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파울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박지현 선수가 특히 앞선에 있었는데 상대의 이제 가드가 공을 갖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트랩을 가가지고 무조건 스틸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파울을 진작에 끊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파울했다 유파울 부리는 거 아니야? 여기 피바니까. 왜냐 우리가 리그에서 유파울 파울 적전이 안 되는 이유가 피바 룰 때문이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좀 혼란이 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뒤늦게 16초 정도를 허비를 한 다음에 6.8초가 남았을 때 파울 적전을 뒤늦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을 타임아웃 없이 하는데 사실 여자농구에서 6초 남기고 코트를 아예 베이스라인에 시작해가지고 득점을 슛을 던지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블록 슛에 찍히고 경기가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 앞선에 있던 선수가 박지현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였다면 바로 파울을 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좀 있는 선수. 이것도 결국 선수가 한 거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래도 벤치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다음번에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여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원상희 기자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그의 룰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국제 무대는 사실은 단기전이잖아요. 뭐 이번에 우리도 3경기만 치르고 오고 한 경기 그러니까 그 뭐 일반적인 리그의 정규 리그의 한 쿼터와 이런 국제 대회 단기전의 한 쿼터는 그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완전 맞습니다. 다른데 그럴수록 굉장히 작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많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작전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룰에 대한 이해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의 룰에 대한 이해, 룰에 대한 파악이 100%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제 무대 룰에 대한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원 포지션 플레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게임에서 굉장히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건 뭘로 연결되느냐? 자, WKBL의 룰과 피바 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지현 선수가 파울 작전을 주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국제 무대와 있던 자국 리그였던 룰을 잘 맞춰서 가는 그래서 이게
로컬 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로컬 룰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맞습니다. 그 어떤 리그의 재미를 위해서 이 리그의 특성, 예를 들어서 뭐 WKBL이 외국 선수가 사라지고 나서 어떤 파울콜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는 피바 룰과 약간 다른 노선을 살짝씩 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국제무대 나갔을 때 이런 트래블링이나 이런 이제 유파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혼란이 없을 수 있게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준비해서 나가는 거니까. 네. 네. 선수들 몸은 이미 자국 리그 룰에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국제 무대 룰이 이렇다고 해서 이거 알고 있어도 바로바로 행동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번처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리그 운영이 그만큼 국제 무대 성공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게 좀 필요해 보였던 네. 장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거는 좀 네.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국 팀이 트래블링이 3경기를 치면서 총 14개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5개, 이정우 5개, 선수. 4개 네. 기록지로 봤을 때 1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3경기를 치면서 상대 팀은 트래블링 2개가 물렸어요. 아, 네. 참. 그러면은 이거는 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리그의 문제예요. 그 차이에 대한 문제예요. 음. 그래서 이 트래블링에 대한 문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유파울 그런 망설이는 이런 게 사실 그게 리그의 그렇죠. 대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진경 본부장님께 심판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근데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이게 세르비아전 끝나고 트래블링이 그렇게 불린 걸 보고 바로 다음날 심판부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모니터링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머지 경기들 다 모니터링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트래블링 콜 기준이 리그가 서로 다른 건 맞다. 리그와 단기전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때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으며 바꿀 건데 당장 올 시즌부터는 아니다. 그쵸. 그게 올 시즌부터 바꾸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시즌 중요하면 더 네. 안 좋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정말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다음 시즌부터 좀 더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겠다. 다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기 대회고 우리는 WKBL은 장기 리그다. 장기 리그가 단기 대회에서 똑같이 트래블링 콜을 적용하면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완전 성격이 다르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동일하게 못 가더라도 좀 이제 약간 뭐 좁혀지는 간극이 좀 좁혀지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뭐 WKBL만의 문제는 아닌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남자 그 청소년 대표팀이 네. 세계 선수권 월드컵 지금은 월드컵에 불렸는데 세계 선수권에 나갔는데 선수들이 볼 받으면서 트래블링을 엄청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걷는 점프 약간 캥거루 뛰듯이 하는 네. 스텝 때문에 엄청 받아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선수들이 트래블링 룰조차 모르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거거든요. 제일 농구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간 건데 네, 트래블링이 자꾸 걸린다?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이 몰라서 하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약간 비하하는 발언으로 김치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네.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 선수 뭐야 트래블링에 뭐 답답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농구계에서 어떤 이제 바이올레이션 이런 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거를 관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세계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기존에 해오던 거에 유연하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해야 돼. 이거는 네. WKBL만의 문제 아니고 남자 농구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피바 룰 때문에 유파울이나 뭐 그런 게 바뀌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바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로컬 아닌 로컬 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참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네.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심판부나 다 연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르비아전 참 아쉽게 패했지만 이제 13일 브라질전에서 네. 정말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도 정말 접전이었어요. 리그 체인지가 더 했습니다. 11번이었어요. 네. 아니 4쿼터에 마지막에 서로 3점을 주고받는데 네. 와 진짜 보는 사람이 살 떨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기 아니었으면 진짜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경기니까 막 새벽에 막
와, 미치죠. 예. 보는 사람은 미쳐요. 응원하면서 네. 보는 사람은. 네. 동생 깨고 막 저는 막 자고 있는데 동생 막 난리 났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랬는데 결국 약간 농구가 참 낭만적이다. 세리비아전에서 그렇게 못했던 박지수 선수랑 강희수 선수가 박지수 20, 13, 11 여기서 마지막 11이 어시스트가 아닙니다. 블록슛으로 트리플 더블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잖아요. 전 블록슛으로 트리플 더블을 한 거 제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경기를 본 적 있어요? 기록지나 이런 것만 봤지. 블록슛으로 트리플 더블. 예. 저는 그 NBA 하산 화이트 사이드 선수. 저는 라이브로 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거를. 저도 나중에 리플 그렇죠. 봤어요. 예. 맞아요. 옛날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스틸로 예. 했을 때 예. 그걸 라이브로 봤는데 저는 블록슛 예. 11개 찍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와.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박지수 선수가 이번 기록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에서 파울 트러블 네. 걸렸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반에도 블록을 많이 했지만 사실 상당수가 파울 트러블 걸린 이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파울 트러블 걸린 이후엔 아무래도 파울을 아끼게 되니까 네. 사실 많은 빅맨들이 파울 트러블 걸리면은 그냥 팔 자체를 드는 거를 주저해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예. 이게 수직으로 들고서 조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심판 콜이 그냥 네. 확 불어버리면은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린더를 네. 잘 유지해도. 근데 박지우 선수는 파울 콜이 불리지 않은 정말 그 묘한 선 안에서 팔을 들면서 계속 블록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프해서 이렇게 맞춰서 블록하는 거지만 팔 들고 있는데 상대가 얘는 파울 트러블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푹 올라가다가 그냥 다 걸려버리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엄청나게 집요하게 공략을 네,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내추럴한 이 높이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냥 새삼 실감이 되는 그런 블록슛 기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브라질이 197 넘는 선수가 3명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진짜 박지수 선수를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데 세르비아전이나 이 경기나 그렇고 세르비아전의 공격에서는 조금 부진을 했으니까 수비 박지수 월드 클래스입니다. 확실해요. 정말로 어느 팀이랑 붙어도 유럽이든 남미든 뭐 솔직히 저는 미국이랑 붙어도 수비에서는 월드 클래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는. 네. 저는 어떤 장면에서 하나 놀랐냐면 여기서 작전판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좀 네.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네.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박지수 선수예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보여주세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 파란색이 우리나라예요. 네. 박지수 선수고 브라질 또 초록색이었네요. 네. 마침. 이렇게 맞고 있고 박지수 선수 이쪽에서 포스터 보니까 우리 쪽에서 더블 팀을 갔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여기 있었어요. 이쪽으로 패스가 갔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서 다른 쪽에서 로테이트 가거나 이러는데 박지수 선수가 여기서 더블 팀 하고 있다가 머리 뒤에서 가는데 이걸 가서 블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거 사실 이거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박지수의 이 수비적 재능이 단순히 뭐 그냥 높이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 코트 상황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르고 저는 뭐 조금 이따 더 덧붙일 건데 공격에서든 수비에서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똑똑한 선수예요. 네. 저는 진짜 네. 항상 하는 말이 박지수는 뭐 키 중요한 재능이죠. 근데 네. 이 선수는 키가 30cm 더 작아도 베스트 5 들어있습니다. 농구 잘했을 거예요. 네, 농구 맞아요. 잘합니다. 진짜. 저는 네. 이 선수가 예를 들어 뭐 포워드였다. 네. 포워드였어도 국가대표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농구에 대한 이 인지 능력이 너무 다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순간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수비할 때 이 순간에도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공격을 할 때 어느 공간 쪽으로 패스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수비가 지금 흔들리는지 네. 내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거의 약간 되게 어린 선수잖아요. 아직도 네. 아직도 되게 젊은 선수인데 농구 구단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극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지수 선수도 박지수 선수고 정말 이제 박지수 선수의 이 기록이 FIBA 메인 홈페이지를 뭐 하루 종일 장식했습니다. 트리플 더블 네. 박지 무대에서 블록으로. 네. 그것도 위닝을 네. 그렸잖아요. 근데 이 선수와 더불어 강희수 선수가 정말 농구로 보답했죠. 그렇죠. 석재포. 와 세르비아전 때 그렇게 안 들어가던 슛이 마지막에 중요할 때 터집니다. 진짜.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네. 경기에서 3점 슛 5개를 넣었어요. 이 선수가 그 이제 커뮤니티에서 여자농구 갤러리를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강희슬의 한 팬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강희슬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이 경기에서 아쉬운 수비, 아쉬운 파울, 그리고 리그 최고의 3점 슛. 이거는 제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진짜 강희슬 선수도 이거 들으면 웃을 거예요. 네, 정말 강희슬 선수를 잘 표현한 그리고 이 경기를 잘 표현한 한 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5분 정도, 5분 넘게였던 것 같은데 서로 투쓰리 지역 방어 쓰면서 지역 방어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공략하느냐가 아니라 네.
그걸 상대로 득점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드느냐 네, 약간 네. 이런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박지수 선수 파울 트러블 이후에 2, 3지역 방어 빈도를 극도로 네. 높인 상황이었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박지수 선수한테 자꾸 당하고 막 맨투맨에서 이 빅맨들의 수비 범위가 좁고 발이 들여서 뒷공간에 자꾸 공략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 디펜스로 이걸 메우려고 하고 이러면서 서로 약간 3점 주고받고 존 디펜스 어떻게 잘 공략 존 오펜스의 싸움이 반복됐는데 그 과정에서 강희수 선수의 그 3점 2방 정도가 네. 막판에 터진 게 되게 결정적이었다. 예, 그래서 더 좀 가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저는 아까 원서영 기자랑도 보면서 얘기했는데 강은 선수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시청자분의 표현도 있지만 수비가 아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투쓰리 쓸 때는 이 앞선에서의 활동량이 정말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와 진짜 거의 마지막 경기라는 느낌으로 뛰어다니고 엄청 빠르게 컨테스트 해주고 달려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강현 선수가 진짜 정말 지역 방어에 한해서는 수비적인 장점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활동량. 예. 그러니까 그게 리그에서 그 수비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팀이 또 KB 스타즈다 보니까 강희 네. 선수가 적응이 돼서 온 거예요. 거기서.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에 특화된 거죠. 강희 선수가 사실 수비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준호 기자님이랑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희수 선수가 막 진짜 슛에 비하면 당연히 수비나 이런 거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씩 아쉬운 수비도 나오고 매치업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활동량은 리그 그냥 탑이고요. 네.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운동력으로 커버를 한 스텝을 뺏겨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수비를 그렇게 막 잘하지는 않았지만 헌신적으로 하긴 했어요. 네. 네. 열정적인 수비수. 네. 딱 약간 이렇게 하면 될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떻게든 경기를 견인했고 네. 네 그리고 뭐 메인 브랜들러 김단비 이 선수가 강희슬이랑 박지수에 가려졌는데요. 네. 메인 브랜들러 자리는 언제나 이제 김단비 선수의 자리죠. 우리 최근 들어서 몇 년간은 김단비 선수가 어시스트를 10개를 올렸습니다. 또 네. 네. 진짜 더블까지 또 나오고. 네. 근데 이 선수 진짜 국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 이 핸들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그런데 경기 이제 이렇게 공 몰고 넘어와서 이제 바로 뭐 2대2 게임 이런 거 전개보다는 모션 오펜스가 많아요. 맞습니다. 상대의 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라인 따라서 선수들이 일렬로 서고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크게 스윙 해주면서 윙 쪽으로 패스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박지수한테 볼이 투입된다든지 박지수 선수가 그 네일이라고 하죠. 그 자이투 라인 반원 이제 손톱 손톱같이 모양 생긴. 손톱같이 생겼다고 해서 네일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박지수 선수나 진한 선수가 미드레인지가 좋으니까 거기서 볼 한번 터치해주고 모션 오펜스로 그 다음 2차 3차 패스가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볼 운반한 선수가 그 이제 크게 스윙하는 윙 쪽의 어떤 선수들에게 1차 패스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 타이밍이 못 나가면은 그 포지션 자체가 망가져요. 그게 네.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운 제일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국제 무대처럼 이런 브라질이나 세르비아를 상대는 국제 무대에서 상대의 피지컬과 압박 강도가 다르면은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지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내 가드들과 상대하다가 국제 무대 나가면은 가드들이 갑자기 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똑같아요. 팔 길이도 다르고 파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김단비 선수는 이 선수가 이제 리그에서 포워드잖아요. 근데 핸들러 역할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왔고 이 선수는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고 파워를 몸싸움을 하면서 볼을 운반하고 거기서 패스를 하기 전에 내 공간을 안 주고 패스를 뿌리는 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이 장점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경기 또 보면서 세상 김남비, 박지수는 진짜 보물이다 이 대표팀에. 그리고 강현 선수까지 이렇게 슛이 터지면은 이 3인방은 진짜 확고부동한 빅3. 뭐 대표팀에 사실 빅3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세 명이 주춧돌 기둥 역할을 맞습니다.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이 황금기에 어떻게든 좀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워요. 한 경기 한 경기 칠 때마다 이 선수가 너무 잘하는데 네. 박지수 선수가 사실 아직 어리지만 네. 우리 김단비 선수 뭐 이제 뭐 배윤 선수 박혜진 선수 이런 선수들의 전성기가 조금씩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게 국제 대회에서 좀 아쉽고 네. 김단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야투율이 46%였어요. 그 두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 경기는 사실 이제 짧게 나왔으니까 46%였는데 시즌 야투율이 리그에서 41%거든요. 근데 단기 대회에서 국제 대회에서 46%로 올랐어요 야투율이. 네. 네. 국제형이다 진짜. 국제형이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 경기 연속 트래블링 턴오버 오해는 글쎄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국제 대회 룰 이렇게 해서 심판분들도 다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전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졌어요. 61대 79로 깨졌어요.
그쵸. 근데 이 경기가 아마 모든 팬분들이 가장 흐뭇하게 보셨을 경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진출이 확정된 상태다 보니까 좀 네.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주는 쪽으로 로스터 운영이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와, 이 경기가 처음에 전반에 진짜 어렵게 갔어요. 막 31점 차였나 전반 끝날 때. 근데 후반부터 이제 완전히 정말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이해란, 박지연, 이소희, 허예은, 진한 이렇게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냐? 진한 선수를 빼고 이 박지연, 이소희, 허예은, 이해란 2019년에 U19 그 태국의 벵갈루루 키즈입니다. U19의 대표팀이었던 이 선수들이었는데 3년 뒤에 베오그라드에서 성인 대표팀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이런 게 진짜 흔치가 않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유망 황금 세대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합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후반전부터 와 재밌더라고요 농구가. 그렇죠. 예. 예. 서로 호흡도 잘 맞고 그러니까 어떨 정도의 좀 열세였냐면은 상대가 호주가 워낙 WNBA 출신이나 WNBA 현역 선수들 많은데 가장 어려운 상대였어요 일단 세 개 팀 중에 호주의 이제 벤치 멤버가 그 엘레나 스미스라고 선수라고 있어요. 아우 엄청 유명한 선수. 네. 예. 그 선수가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2년 전에 뛰었거든요. 용병으로. 우리나라 네. 팬들에게 되게 네. 잘 알려져 있죠. 용병으로 뛰었는데 이때 엘레나 스미스가 뛰고 있을 때 시절에 이 벵갈루루 키즈들이 물 나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전자. 네. 네, 속된 말로. 물 나르고 있었는데 그때 스미스 선수 와, 진짜 크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랑 1대1 매치업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열세였는데 후반전에 와, 이거를 마진을 엄청 따라잡으면서 선수 슛도 신나게 던지고 트랜지션 신나게 하면서 따라잡았는데 저는 사실 뭐 벤치의 디테일 이런 거 떠나가지고 벤치의 디테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민 감독님, 최윤아 코치님 정말 잘하신 거 이 경기 시원하게 점수차 상관없이 포기하면서 선수들한테 기회 줬다. 이거 감독으로서 그래도 쉽지 않아요. 네. 네, 이거 정말 잘하셨다. 그렇죠. 네. 이것만으로 저는 정말 부담이 될 수 네. 있는 사실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근데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사실은 선발 과정에서 너무 어린 선수들이 네. 왜 뽑혔느냐 몇 명 좀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이렇게 젊은 선수를 기용하면서 경험치 쌓아주면서 이게 완전히 그럼요. 논리가 만들어졌어요. 예. 충분히 논리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증명이 증명한 됐어요. 거죠. 예.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뒤늦게 든 생각이 두 경기 중 한 경기 잡으실 생각하고 큰 그림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류농구의 애청자분이시라면은 제가 이제 개막 초반 때 이대로라면 허연 선수, 이란 선수 국가대표 다 뽑힐 것 같은데요라고 은근슬쩍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네. 그냥 예측이 아니고요. 네. 진짜 성류농구의 애청자라면 또 아실 텐데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은근히 흘리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정보가. 미리 알고 흘린다. 알고 흘리는 거죠. 아, 뭐 역시. 옛날에 곽주영 선수 뭐 신한은행이 영입했을 때도 그랬고 사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을 수 있는데 FA도 몇 개 흘렸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흘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회수를 늘리네. 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이류농구를 3번, 4번, N번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아주 툭툭 이렇게 흘리는데 네, 네. 그래서 저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허연 선수, 이해란 선수가 그때 미리 얘기한 게 이렇게 가능성이 감독자 회의나 뭐 감독님 코치님들 그리고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대회에서 어느 정도 세대 교체의 뜻이 좀 모아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냥 무작정 뽑는 게 아니고 이 궤도에 올라와 있다면은 이 선수들도 어느 정도 뽑아가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거를 정말 뽑았고 정말로 선수들에게 딱 그 기회를 줘가지고 증명을 해온 뭐 벤치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도 모르겠지만 큰 줄기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준 부분 그리고 아까 막 브라질전에서 있잖아요 3쿼터에 4파울이 걸렸는데 지역방으로 계속 쓰면서 뚝심 그거는 솔직히 저는 거기서 박지선 선수 안 빼고 계속 갔거든요 그거는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정성민 감독님이 감독직 걸고 한 거예요 그거는 네 정말로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5파울 확 네. 놔버리면 그리고 브라질한테 졌으면은 끝나죠. 정말 진짜 감독직 걸고 하신 건데 그거는 정말 스타 플레이어 정성민 감독님 정도의 승부사가 될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 내가 너를 믿고 그리고 이 정도의 강단이 있는 이 정도 선수가 이 정도 감독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네. 약간, 예. 저였으면은 네. 4쿼터 마지막 5분까지 안 넣었어요. 아니요 2분 이거 소심해가지고.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 관계자 만나서 이러제 그러면은 감독과 코치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한 관계자 되게 이제 국내 농구의 정통한 한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과 코치가 다른 거, 감독과 뭐 이제 전술이나 이런 농구를 잘 아는 일반인과 가장 다른 것은 결정을 하는 자리다.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를 듣고 결정을 하는 자리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감독이자 리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성희 감독님 저희가 뭐 아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뭐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 결정 결과적으로는 성공했고 맞습니다. 박지수 선수의 어떤 트리플 더블로도 이어졌고 그리고 네. 본선도 진출했고요. 본선도 갔고 큰 줄기로 보면은 네. 보면은 정말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고 너무 잘하고 디테일은 사실 정말 뭐 말할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디테일이죠. 정말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회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 김단비 선수도 뭐 우리도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 어린 선수를 보고 나도 보고 배웠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했었고 허연 선수가 그 잼민이 3인방. 네. 이해란 뭐 잼민이 3인방. 이소희 허연 네, 뭐 네. 박지현 선수는 사실 좀 경험이 있었으니까. 네, 네. 이 선수들 중에서 허연 선수가 좀 돋보였어요. 확실히. 9.7어시스트 하고 막 딥3도 하고요. 플루트도 던지고 픽게임도 막 하고 기술적으로 패스도 참 막 하고 정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는데 네. 가장 걱정했던 수비에서도 뚫리는 부분도 스크린의 대처는 정말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런데 오패스 파울을 제가 보기에 2번인가 3번인가 또 얻었어요.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그것도 호주를 상대로 괜찮아. 네. 그러면서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대표팀 볼 핸들러가 사실 그동안 한 뭐 10년간은 그거였어요. 다 포워드였어요. 임영희 코치님이 하다가 지금 김단빈 선수가 좀 하다가 이랬었는데 정통 가드가 정말 설 자리가 없었는데 허예은이 몇 년 안에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더 기대할 부분도 있고 걱정할 부분도 있어요. 기대할 부분은 허예은 선수가 아직 국제대회에서 박지수 강혜진이랑 호흡을 맞추지 이거를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데 이걸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 허예은이 이런 언니들이랑 뛰었을 때 주전에 레귤러에 들었을 때 김단비 박혜진 선수 같은 언니들을 옆에 두고도 그 선수들은 볼 핸들러니까 이 선수들을 두고도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완전 다른 얘기죠. 네. 그건 또. 그런 대부분 문제. 이거 네. 두 개는 이제 다음 대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진규 형님도 심판부로서 이렇게 트래블링이나 이런 거는 분석적으로 봤지만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줬고 농구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 박수. 그리고 또 월드컵에서 또 정말 어떤 조편성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경기들을 칠지 모르지만 근데 누굴 만나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재밌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올림픽 때도 진짜 잘했어요. 맞습니다. 뭐 이번에 진 세르비아 상대로도 사실 그때는 절대 못 이긴다는 네, 반응이었는데 굉장히 접전승부를 펼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나라 여자농구가 뭐 예전부터 보면 항상 늘 기대 이상을 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또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여자농구까지 했네요. 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원래 막 저는 남자농구 할 때는 내가 해야 되니까 불안한데 그때는 이제 여자농구는 남자농구 1옵션이었고 제가 네. 2옵션이었고 네, 여자농구는 이제 제가 약간 허예은 선수가 된 거예요. 예. 동예은의 입장으로서 약간 동예은요? 허예은 선수 네. 미안합니다. 네, 허예은 선수 미안합니다. 허예은 선수 지금 허맘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이제 5천만 원 네. 허맘들 다 네, 5천만 원이요. 5천만. 요즘에 비트코인하더니 5천만. 네. 5천만. 인구가 그러니까 5천만이면 약간 석담비에게 의존하는 동예은이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좋든 싫든 자매프님들 저희 두 조합 보셔야 되는데 네. 네. 뭐 안 좋은 부분 안 좋은 거 언제든 질책하시고 네. 네. 좋은 부분은 아이씨 이놈들 웃기네. 네.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라고 하셔도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언제든 저는 좋은 댓글이든 안 좋은 댓글이든 100개만 넘으면 되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류농구 WKBL 2월 셋째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